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박사입니다. 오늘은 뒤죽박죽 꿈틀꿈틀 글자벌레에 대한 동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동화 언어에 대한 동화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짐작이 맞고요. 언어 발달에 관련돼 있는 동화책입니다. 사실 보통 이제 동화책이 언어에 관련된 동화도 많고 언어와 연계된 교육과 관련된 동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은 책을 읽기가 좀 힘든 아이들, 그리고 책을 읽었지만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기도 좀 어렵고 언어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발생이 돼서 학습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아이들에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제가 강연 중에 코로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들 하고는 있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사실은 언어적인 행동이라든지 언어적인 어떤 교육이 사실은 표정 언어에서도 언어로서의 어떤 전달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마스크를 끼면서 아이들이 얼굴에 대한 표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소통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언어적인 문제가 왔다라고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질환적으로 재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발달이 늦어지거나 언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은 풀이가 오늘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풀이가 글자를 보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뒤죽박죽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요즘 어린이들 보면 홈페이지 웹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든지 뭐 문자도 마찬가지고 길게 된 단어 중심보다는 약어 중심으로 이렇게 짧게 아니면 이제 복합 단어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글씨들을 아이들이 많이 보는데 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문장력이라든지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뭐 문해력, 문장력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동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동화책을 읽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풀이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어떤 말을 하는 그리고 또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들을 전달하고 싶은 건지 사실 글도 마찬가지지만 대화에서까지도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학습에도 문제고 그리고 또 또래 사회 문화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이제 엄마들이 이제 언어에 대해서 국어에 대해서 많이 좀 학습을 시키고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습이 국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사회라든지 다양한 교과 과목을 배우는데 그 교과 과목이 다 국어라고 하는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 그 언어가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뭔가 인지가 좀 돼줘야 다음에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연계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지식이라든지 감정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나 국어라고 하는 어떤 그 문자에 대한 상징 체계를 좀 잘 모르면 결국은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막 글을 읽히게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게 또 좋을까요? 결국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가 이제 흥미를 유발을 하고 표현 언어에 대한 어떤 다양한 재미를 좀 느껴야 국어가 좀 쉬워질 텐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자칫 잘못해버리면 학습에 대한 이제 거부 반응 그리고 또 국어에 대해서 뭔가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결국은 더 안 좋은 역할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한다면 한국인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말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언어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문자까지 쉽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든지 학습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좀 명확하게 일러주시면서 좀 재미있게 학습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 사실 뭐 자음모음을 구별하는 것들은 좀 많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자음모음에 대한 언어적인 발성에 대한 특징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좋은데 사실 우리는 언어적인 의미를 좀 전달을 잘 못 해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제 우린 다 알고는 있지만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문자와 감성을 좀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해서 의미적인 어떤 모습을 학습으로 우리가 연계를 시켜 주신다면
아마 의미론적 발달에 대한 또 하나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뭐 언어를 사용을 하지만 위급할 때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친한 사이와 사용하는 언어. 자,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크게 구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나이가 들고 성장할수록 그런 분류와 어떤 분석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써야 되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런 말을 써야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구별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좀 뭔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아이가 위축이 되거나 불안해할 수도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평가, 글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좀 해주면 좋은데 이 동화도 다른 여느 동화와 좀 마찬가지로 뒷단에 보면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검사냐고 이제 보시면 난독증 검사라고 있습니다. 보통 난독증 검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난독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이라든지 센터에 가서 난독증 검사를 하게 되면 또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들겠지만 사실 우리 아이가 뭔가 증상이 있는 게 아닐까, 병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 난독증이라는 건 다양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유전학적으로 난독에 대한 어떤 증상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불만 때문에 사실 글씨를 거부하면서 사실 난독에 대한 증상들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증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난독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우리 아이가 글자에 대한 변별력이 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타인과 의사소통에서 언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읽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글을 읽고 독서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느냐면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계속 언어적인 교육이라든지 글을 잘 읽었는지 지금 이제 동화책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 동화책을 잘 읽고 이해를 했는지 이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 결국은 우리는 체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한 베이직 검사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아이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난독증이 있거나 아이들이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표시를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학년, 고학년, 초등학교 얘기를 합니다만은 중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문해력이 있어야만 문제를 풀거나 문제의 문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학습력이 떨어지고 성적이 좀 많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적이 중요한 것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경쟁 체제에 돌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 역시 그런 또래 문화에서 뭔가를 같이 해나가면서 우월심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자괴감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아이들이랑 어울 수 있는 그런 평균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책의 뒤에 보면 마음 처방이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언어적인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에게 알맞은 맞춤 처방을 좀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맞춤 처방에 대해서 또박또박 대화해보기 그리고 또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마음과 행동으로 칭찬해보기 이런 것처럼 엄마의 마음 처방이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아이의 처방 역시 책 속의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베이직 검사를 통해서 아이를 좀 분석을 해보고 자 이러한 과정들을 좀 많이 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아이는 글에 대한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글을 읽는 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학습력도 좀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뒤죽박죽 꿈틀꿈틀 글자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